네,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MBTI가 ESTJ, 그죠? ESTJ고, ENTJ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S하고 N이 딱 50, 5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ESTJ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게 약어래. 무슨 약어냐 했더니, 이 새끼 또 지랄이네. 그치? 그래서, 이 약어다.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 맞는 말이고 앞으로 이런 광경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만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다 착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만 맨날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좀 이런 광경을 이제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합시다. 자, 저희 인사관리 이제 동차반 강의 계획서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이제 9회입니다. 그래서 9번 만에 이 많은 분량을 끝내야 돼가지고 조금 빡빡하긴 해요, 일정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끝까지. 제가 동차반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을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동차반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63점 받았네?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왜 나를 안 포기하지 하면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60, 63점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차반 듣고는. 근데 왜 못 붙었나요? 왜냐하면 딴 과목이 또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월 만에 전체 과목들 모두를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차하고 비교했을 때 2차의 분량은 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약간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한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업 지나고 나서 한 다음 주쯤 가면, 많구나. 그죠? 굉장히 많구나. 이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당장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당장 답안지 쓸 거예요. 저는 그냥 쓰게 시켜요. 제 경험상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한 지가 14년? 뭐 13년 이렇게 됐는데요. 신림동에서 강의한 지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많이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답안지를 쓸 줄 모르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막 인사팀 분들도 많이 준비하시고 이 시험을,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장님들, 그럼 부장님은 실무 경력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또 그 부장님이 그냥 부장님이시겠어요? 분명히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이실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MBA도 보내주고 뭐 해주고 다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시면 막 50 중반, 55, 54점 이렇게 나와요, 인사관리가. 그럼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점수가 나왔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수가 나오시는 이유는 이 아는 것과 수험적으로 답안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지금 아시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자, 요만큼 알아도 답안지로 막 이따만큼 아는 것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서 좀 들어가야 되기에 다음 주부터 당장 답안지를 쓸 거고, 또 제가 약간 조금 그죠? 무서운 선생님처럼 보인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막 그냥 대놓고 아무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답안 작성할 때 그대로 잘 적용해가지고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드시러 이제 가셔야 되죠? 주변에 밥 먹을 때도 없고, 그죠? 밥 어디서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약간 그죠? 익숙치 않으실 건데, 어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 약간 저는 그 501번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거길 넘어가면 저는 시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내를 좀 나가셔야 식당이 좀 있고, 아니면 선생님 좀 메뉴 고르는 거 너무 싫어요 하면 고시 식당들 같은 데도 좀 알아봐서 식사 꼭 하시고, 그죠? 그리고 좀 걷고 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문방구에 가세요. 문방구에 가서 시험용 펜이 있어요. 답안 작성용 펜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진짜 제트스트림, 사라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글씨체에 맞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쓸 수 있는 펜을 오늘 가서 하나 고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답안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체마다 다르지만 0.5mm, 0.5는 너무 얇고요. 0.7mm 기준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오늘 골라 오십니다. 그럼 제가 끝날 때 답안 작성 방법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9시까지 오셔야 돼. 9시까지 와서 이제 복습형 모의고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습한 것 중에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9시부터 25분 동안 25점짜리 문제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은 딱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점짜리 문제는 25분, 50점짜리 문제는 5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100분 답안지 한 권. 이렇게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9시 반부터 저희가 쭉 수업을 이제 나갈 거고, 살짝 조금 늦게 끝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도를 빼야 되고, 또 막 그냥 무작정 막 찍어서 하는 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웬만큼 좀 연습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다 나갈 생각이라 좀 조금 늦게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너무 배고파.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초콜릿이든 뭐 초코바든 뭐 에너지바든 하나 챙겨와서 조용히 먹으면 돼요. 그죠? 조용히 먹으면 제가 왜 먹어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기를 조금만 채우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교재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건데, 수업 시간에는 이 연습 문제 중심으로 많이 이제 밑줄 치고 뭐하고 같이 볼 거고, 이제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 조금 쭉 혼자 예습, 그러니까 두 가지 갑시다. 이 첫 번째, 예습용으로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습용으로 쭉 읽어오는데, 이때 자, 예습하시면서 막 밑줄 치고 이러실 거란 말이죠. 연필로 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만약에 연기나 일기 같이 저랑 하게 되면 또 이걸 교재로 쓰게 되는데, 책 안 바꾸게, 그지? 근데 이걸 막 지저분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책 또 사야 되잖아.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죠? 저자이고 우리 출판사 입장에선 제가 미울 수 있지만 책값이 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필로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밑줄 다 쳐놨다가 책 완전히 다시 바꾸셔야 돼요. 밑줄을 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 근데 그 효과 자체가 아예 없어지시면 이거는 책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연필로 치시면서 예습을 조금 해오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복습할 때도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복습할 때도 자, 전체 흐름 잡는 용으로 보셔도 좋아요. 아셨죠? 저희 이 실전 연습 문제집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쟁점별로 정리가 되었어요. 즉 문제별로 답안 양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렇게 답안을 쓰는 거예요 라고 해서 답안 양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는 그냥 사진이야. 딱 한 씬을 그냥 딱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건 전체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조금 파악하는 용으로 서브노트를 쓰시는 게 맞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얘는 안 보고 얘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연습 문제집을. 근데 이 연습 문제집은 계속 중간중간 사진으로만 보니까 전체 흐름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걸 예습 복습을 통해 가지고 좀 이용을 해서 오세요. 아셨죠? 그러면 좀 우리가 9번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좀 뭔가 괜찮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동차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죠? 너무, 그죠? 이것만 듣고 합격하는 건 안 돼요. 이것만 듣고 합격하는 거면, 그러면 이 신림동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GS 연기 1기, 2기, 3기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원 다 바보잖아. 그죠? 우리 바보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노무사 시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8대 전문직. 들어봤어요? 그죠? 8대 안에 우리를 넣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자, 8대 전문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이 자격증들 있죠.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막 이렇게 세무사, 회계사 많잖아요. 이런 전문직을 등급화해놨어요, 사실. 근데 노무사다라고 하는 게 제 기억에 2등급, 3등급 이래요. 그래서 1등급부터 2, 3등급에 있는 그 전문직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8대 전문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거는 뭐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장이다 아니면 어떤 회사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평생 인정받고 뭔가를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고 그 엄청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통 그 8대 전문직 중에 노무사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양이 제일 적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과목의 수가 가장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웬만한 한 문과생이라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과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하시고 2차를 들어오셨다가 다들 놀라세요. 아, 이거 빡센데? 이거 진입장벽 낮지 않은데? 이러면서 많이 놀라세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 이게 좀 빡세구나, 많이.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빡센 시험이라, 이거 지금 9번만으로 제가 합격시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저 사기꾼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자, 세 가지 이유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 작성해서 제출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 보셔야 돼요. 보통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2차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시냐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답안지에 이름 쓰고, 근데 노동법은, 나 이거 1차 때 했던 것 같아. 해가지고 한 반쪽 쓸 거야. 반쪽 겨우 쓰겠죠? 아니면 법전 열고 조문이라도 베끼면 오케이. 리걸 마인드 있어. 그치? 요 정도 딱 하고 나면 100분 동안 아니면 뭐 150분 동안 할 게 없죠?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엎드려 자거나 엎드려서 옆 사람 구경해요. 그치? 막, 여기 막 손목에 이거 끼고, 손목 보호대 끼고 막 미친 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이게 유해생들을, 2차 준비를 정말 빡세게 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는 그 엎드려서 그 사람 구경하는 거야. 손목 보호대를 했네? 와, 진짜 빨리 쓰네? 막 이러면서 막 구경을 하다 와요. 그 첫날은 근데 그 구경을 버틸 수 있어. 근데 둘째 날은 너무 지루하니까 끝까지 못 있다 나와요. 아예 안 가던가.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진짜 이제 진지하게 내년에 2차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딱 시험장에 갔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장, 시험지를 딱 맨 앞줄에 주고, 시험지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몇 분부터 넘깁니다. 그다음 받고 나서 다시 덮어놔야 되거든요. 그럼 덮어있는 동안에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건가? 어버버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시험지 딱 받으면 뭐 하냐면 시험지 잘못됐는지 검사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럼 빨리 그거 연 다음에 문제 빨리 스캔한 다음에 아는 문제 나오잖아요. 덮고 그 문제 목차부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하나씩 있어요. 실전 시험장에서의. 근데 아무 시험장 안 가고 경험 없으면 그런 노하우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시험장 가서 어버버 되겠지? 어버버 되면 어떻게 돼? 진짜 진지하게 임했던 그 2차 시험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경험을 하셔야 돼. 시험장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시험장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답안지 써보고, 그래서 제출해가지고 이 정도 썼더니 몇 점 나오더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다음에 내가 진지하게 유예생으로 준비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고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 감이 와요. 됐어요?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요. 진짜 똑똑해요. 얘기해보면 진짜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죽 능력이 뭐라 해야 되냐, 오죽 능력이 있으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다들 정말 합격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뭐 퇴사하고 오세요. 회사 딱 그만두고 와. 그래서 모든 걸 다 걸어서 1년 만에 다 태워버리고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를 얕게라도 1회독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되게요? 내년에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 잡혀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전 등산 진짜 싫어해요. 그죠? 내려갖고 왜 올라가? 그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제 정말 싫어하는데, 모르겠어. 등산에 비유해서 하면 제가 이제 경험이 없어서 잘 그렇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해서 한번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 길도 있었네? 요 길도 있었네? 저렇게 올 수도 있었네? 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보인대. 그죠? 근데 그게 정말 공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끝까지 격파를 해보면 이거 말고 이 교재로 돌리는 것도 괜찮네? 이 교재를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봤어야 됐네? 암기는 이 부분만 하면 됐네?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쫙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동차반 듣고 합격할 수 없지만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돈 벌라고? 아니에요. 그죠? 돈 벌면 좋죠. 좋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한 바퀴 돌리셔야 연기 때 가서 어리버리 하지 않아요. 연기 때는 다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라떼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나 너무 놀랐어. 연기 들어오기 전에 작년 1년치 GS 연기부터 상기까지를 한 바퀴 예습을 하고 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예습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중고딩 때부터 그렇게 했대. 예습 문화, 선행 문화. 그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연기 때 처음 시작한다? 이러면 많이 뒤에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연기 때 되면 막 시험 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등수 붙을 때도 있고 막 하단 말이죠. 그러면 뭐야, 나는 답안지 하나도 못 쓰는데 저 사람 책 안 보고 겁나 잘 써. 막 이러면 확 이게 위축감이 들고, 위축감이 들면 자신감 떨어지죠? 그럼 이거 끝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고시 시험은. 고시 공부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초반에는 열심히 해야지. 정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펼쳐진 나의 미래 하면서 이제 막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지나잖아요. 3개월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 개강날이죠. 6월 말쯤 되잖아요. 결석률 엄청나고요. 답안 제출 안 해요, 거의 다. 지금 뭐 GS 2기 3기도 실제 수강 등록에서 3분의 1도 안 내요, 지금. 뭐 처참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한번 전체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게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연기 들어갈 때 한 바퀴 돌렸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고 시행착오가 적어져. 응?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부탁까지 할 일은 아니겠지. 근데 부탁까지 하고 싶은 게 뭐냐, 부탁까지 할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 과목 동차반을 정말 무조건 힘들어도 끝까지 돌리셔야 돼. 무조건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GS 연기 1기, 2기 이렇게 유예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동차만 듣고 바로 그냥 연기로 왔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동차반으로 한 바퀴 돌리고 왔더니 정말 괜찮아요. 좀 할만해요. 감이 좀 잡히고 시행착오가 많이 없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어도 한 바퀴 꼭 돌리고 이제 뜨겁게 좀 여름이잖아 우리. 그지? 여기서 좀 뜨겁게 한번 보내보면 여러분이 좀 GS 연기 시작하고 9월 때부터는 조금 뭔가 길이 보이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그다음 현장 경험 얘기했죠?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동차반을 통해서 무조건 모든 과목 한 바퀴씩은 돌려야 된다. 아셨죠? 한 바퀴 무조건 돌리는 거야. 이거 뭐 안 해보고 연기 때부터 해야지 늦어요. 요즘은 친구들 다 선행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실 와닿지도 않아. 그치? 와닿지도 않고, 와닿지 않아. 우리 학생들이 맨날 그래.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시험 전날에 너무 와닿았대. 이미 늦었죠? 시험 전날에 와닿으면, 그쵸? 그래서 와닿지 않아서 제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다 말씀드렸죠? 연습문제집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복습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습문제집 달달달 외우면 돼.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연습문제집 달달 외우면, 제가 그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문제에 맞춰서 요렇게 살짝 변형하면 되는구나. 요 연습을 시킬 거야. 변형 연습. 됐죠? 이렇게 안 하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약간 긴장하잖아요. 근데 문제지를 딱 봤는데 선생님이 해준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흥분해요. 흥분해서 어떡하냐면 문제가 물어보는 거 꼼꼼하게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걸 일방적으로 다 쏟아부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늘 보지만 자기가 준비한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쫙 쏟아붓잖아요. 준비한 거를 쏟아부어. 그럼 문제하고 아구가 딱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자기의 답안 내용이 문제하고 아구가 딱 안 맞아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 아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실제 점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뭐 낮게 나온다 칩시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준비한 거 그대로 쓰고 나온 사람들은요.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요. 자기 되게 잘 썼다. 와, 나 찢었다.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면 기대해. 점수를. 나 자기 진짜 잘 썼대. 그리고 진짜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썼대. 그치? 자꾸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 갭이 생기죠. 실제 점수와 그죠?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 간에 갭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게?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고 공부를 다음번에 할 때 어떻게 수정 개선을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야. 그럼 유예생 가서 똑같은 공부를 또 하는 거야. 똑같은 공부를 또 하면 또 똑같은 점수가 나오겠지. 그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몇 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험제도 자체를 부정해요. 이 시험이 이상한 시험이다. 이 채점위원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또 돼버리면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장수생들 중에서 인사관리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좀 요렇게 그 시험장에 가서 뭐한다? 문제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연습 문제집이랑 똑같이는 안 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늘 와서 문제지 열고 시험 문제 분석하고 문제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거. 요거를 계속 아침마다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저희는 답안지를 메일로 제출해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IT 기기를 이용하여 자 답안지는 전부 다 메일로 제출을 하는데요. 자, 요거 조금 이거 한 번만 소개할게요. 왜냐면 그치.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이건 이제 다음으로 바뀌었죠? 다음.net으로 바뀌었죠? 이메일 주소가 이제 다음이 다 통폐합, 아이디 통폐합을 하면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net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답안지를 딱 쓰면 한 4쪽 정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착착착착 4번을 찍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어플이 있어. 캠 스캐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플인데요. 이게 무료로 이용하려면 여러분 광고를 강제 시청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조금 답답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10초 정도 무료로 쓰니까, 그지? 한 10초 정도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이 캠 스캐너 어플로 그 사진 4장을 불러오면 PDF 파일 하나로 바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변환이 된 그 파일을 바로 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일단 시간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실강생분들은 아무 문제 없으신데, 그죠? 실강생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온천반 분들은 시간 꼭 엄수해 주셔야 돼요. 시간 엄수를 안 해주시면 우리 첨삭자들이 업무에 좀 차질이 생겨요. 나중에 보냈다 그러면 벌써 첨삭자들한테 답안 분배가 다 끝났는데 그럼 나중에 들어온 답안은 누구한테 분배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답안이 돼버려서 이게 안 돼요. 첨삭이 진행이 안 돼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엄수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있죠. 메일 제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만 만나니까 그죠? 제가 이것만 하는 줄 알겠지만 제가 인사하죠, 경조하죠, 동참하죠, GS 2, 3기 하죠. 그러니까 답안이 이 메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제목을 안 써주면 우리 첨삭자들이 답안 막 그렇잖아. 막 몇백 개 되는 막 이거를 분배를 할 때 제목이 안 써 있으면 야 이거 뭐지? 열어봐야 돼 다. 열어서 그 답안을 다운받아서 인사인지 경조인지 동차인지 GS인지 확인을 다 하니까 되게 짜증내더라고 첨삭자들이. 제가 첨삭자 눈치 많이 봐야 됩니다. 강사들은. 왜? 걔네가 나가면 첨삭할 애들이 없어. 그래서 거의 막 무릎 꿇고 살아 걔네한테. 그쵸? 아유 괜찮습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 짜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쵸? 걔네 이탈하면 안 돼. 그래서 제목엔 꼭 요렇게 인사 동차 이것만이라도 제발 써줘. 분류 좀 하게, 답안 분류 좀. 그쵸? 인사, 동차.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차를 써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름이나 수강번호, 아이디 이런 걸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하셨죠? 이걸 써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또 하겠죠? 자, 그리고 메일 안에는 하나의 PDF 파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메일 하나에다가 인사 1회, 2회, 3회 답안을 막 한꺼번에 첨부해서 보내고 막 이래버려. 그럼 이제 우리 첨삭자들도 멘붕. 뭐야? 이거 지난 회차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멘붕. 그죠? 그럼 걔네가 또 짜증내. 그럼 또 걔네가 그만둔다고 하겠지? 그럼 나는 이제 큰일 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메일 내용에는 질문을 포함하셔도 저한테 전달이 안 돼요. 저한테 전달이 안 되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건 무조건 다 어디? 카페. 했죠? 저희가 카페에 좀 통일을 해요. 왜 학원 홈페이지로 안 받느냐 또 이런 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학원 홈페이지에도 질문을 받고 카페에도 질문을 받고 메일로도 질문을 받고 카카오톡으로도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거를 관리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다 몰았고 학원 홈페이지로 안 한 이유는 뭐냐? 학원 홈페이지로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밖에 조회를 못하죠. 근데 카페로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웬만큼 검색해보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옛날 사람들 다 궁금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카페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막 그렇잖아. 공부하다 짜증나면 이제 강사 하나하나 거슬리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왜 얘라고도 하잖아. 뭐 그죠? 나라님도 뭐 없으면 뭐 욕하는 마당에 그죠? 얘는 왜 학원 홈페이지로 질문을 안 받아? 그치? 얘는 왜 카카오톡을 공개를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막 불만이 생기는데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나도 많은 걸 생각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로 해주시고 1차 수강생분들은 등업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게시판 이용할 수 있는데 2차 수강생분들은 등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등업을 해주시면 2차용 게시판 이거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옛날 거긴 한데 복습 보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 아마 카페로 들어가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복습 보이스라고 해서 다들 그냥 제가 맨날 조금 그쵸 과격하게 멜론 듣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죠? 음악 들을 시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면서 이거 들으라고 막 복습 보이스 들으라고. 그래서 이게 전체 플로우 잡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이 플로우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싶겠지만 플로우가 있어야 답안지 서론, 뭐 결론, 브릿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 잡는 용으로 이 복습 보이스를 좀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많이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마 바뀔 거예요. 25년도 대비 벌써 25년이에요. 그죠? 25년도 대비 강의에서는 이거 다 유튜브 복습 영상으로도 올라가고 녹음 영상 다시 다 올릴 거거든요. 좀 보이스 좋은 걸로 질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막 말해. 그럼 옆에 이제 두 문자 이렇게 막 그죠? 화면에 막 떠가지고 그죠? 우리 두 문자도 되게 재밌는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영직의 기억나요?
그지? 변혁적 리더십. 아, 인사관리에서 경조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이영지계. 이렇게 하면, 우리 그 경조 두 문자 자료는 뭐가 있냐면, 이영지 씨 사진이 있고, 그 다음 개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딱 그냥 생각나게, 그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제가 자괴감이 많이 들겠죠. 그죠? 화면에 내 얼굴 있는데 계속 막, 이영지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뜨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25년도 대비는 바뀔 건데, 일단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일단 있는 걸로 이용을 좀 하시면서, 많이 조금 익숙해지세요. 왜냐면 지금은 인사관리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경영학 용어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그 감각이 없어. 왜냐면 경영학 책은 법학이랑 다르죠. 어때요? 경영학 책 같은 경우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치, 그치.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 만족한대. 아, 그치.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잖아. 근로시간 단축하는데 누가 싫어해. 그치?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 만족한다. 맞아, 맞아. 쭉 읽고 나서 딱 책을 덮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임팩트가 없는 거야. 이게 경영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인지 아닌지 임팩트가 없어. 근데 법학은 어때요? 채권자, 채무자, 그잖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게 막 확확 이게 꽂히는데 인상에 남는데 경영학은 그러지 않다. 사실 경영학을 공부를 해보면 종업원 만족이라는 그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지만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경영학적 용어로 자꾸 말하는 걸 듣고 자꾸 쓰고 읽고 하셔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셔. 그지? 근데 그런 용어 자체가 지금 숙지가 안 돼 있으시면 되게 그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그랬어. 종합원이 예를 들어 연공급을 도입하면 연공급 뭐예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연공급을 도입하면 여러분 이직이나 결근율이 어떻게 될까? 특히 이직률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 이직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좋긴 좋겠지. 이직률이 높아지면 뭐가 좋게? 그렇잖아. 이직률이 낮아지면 뭐가 좋지? 뭐가 좋아? 그죠? 막히죠? 그래서 잘 막힌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막혀. 1차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직률이 낮아지면 뭐가 좋냐면 이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일단 오래 수행하죠? 그치? 그럼 오랫동안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면 숙련도.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라 그래? 짬바. 그치? 짬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8시간 근로에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면서 우리 회사의 문화, 가치관 여기에 오랫동안 어떻게 돼 있어?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조직 구성원, 우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 안 해요. 우리 회사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걸 기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뭐 한다? 우리끼리 용어로 뻘짓을 안 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고인물들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근데 답안지에 뭐라고 썼게? 고인물이 조직 안에 증가한다. 왜 이렇게 써? 그치?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 벌써 답안지 어떻게 돼요? 안 읽으세요. 왜냐면 그거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그 용어를 일상적으로 자꾸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직 및 결근율이 낮아지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련도가 올라가고 조직 몰입이 증대하며 이런 단어를 자꾸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됐죠? 곧 제가 다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녹음 파일, 유튜브 파일 전부 다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꼭 그 멜론 듣지 말고 집에 가는 길에, 그쵸? 꼭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변태 같네요. 내 목소리 자꾸 들으려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안내는 요게 OT는 요 정도. 카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주소. 이거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하셔서 쓰셔야 될 겁니다. W하고 P만 대문자예요. 이거 두 개는 꼭 구분해서 입력 안 해주시면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요. 6월 25일 강의 있잖아요. 요 강의는 제가 사전에 조금 정해진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영상 강의로 대체가 될 거예요. 제가 보강을 따로 잡을까 했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또 시험 전에 혼자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게 또 민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강의로 요거 하나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셨죠? 복동 들어야지 이러지 말고 웬만하면 다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복동입니다. 뭐냐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알아서 탁탁 넣어주고 그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석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 학원이 특징이 있어요. 결석률 매우 높아요. 실강생들이. 그래서 이 결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복동 들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멈춰요.
하나하나 다 필기하고 싶고 저기 있는 화면 하나하나 다 같이 밑줄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계속 멈추시거든요. 계속 멈추시면 3시간 30분짜리 강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5시간 듣고 이래요. 그럼 언제 혼자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곧 공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내가 이걸 공부하고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했다, 내가 이걸 암기했다, 다른 문제예요. 반드시 동영상 강의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뭐 해야 되게? 계속 책으로 가야 돼. 텍스트로 계속 숙지를 하셔야 돼. 텍스트로. 그렇죠? 그러지 않으시면은 동영상 강의 들을 때는 뭐냐면 다 알겠어. 근데 혼자 책을 보잖아요? 하나도 못 읽겠어. 그런 문제가 생기시면 나중에 고시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세요. 고시 공부하시려면 어쨌든 많은 텍스트를 접하실 거고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문해력이라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뭐 예전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수험적 문해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뭐, 여기까지는 뭐, 이 문장은 불필요한 문장,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 이런 게 딱딱딱딱 분석적으로 좀 보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동영상 강의 듣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막 이러지 말아라. 동영상 강의를 듣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혼자 공부하고 책 정리하고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 그렇죠? 3시간 반 강의면 혼자 복습하는 시간 2배가 돼야 돼요. 혼자 책 보는 시간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강의 메리트는 뭐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끝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게? 강의실 나갈 때까지 이해가 안 된 게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하면 날 붙잡고 계속 물어보고 해결을 하고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 책 페이지를 못 넘어가던데? 뭐 하나 딱 이해가 안 가면은 그거 막 집착해서 못 넘어가 다음 페이지를. 이런 복습이 밀려. 복습이 밀리면 어떻게 되게 나중에 되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전체 한 바퀴 돌리는 거 불가능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석하지 말 것. 그리고 답안 제출 무조건 다 해야 돼. 우리 늦게 내는 거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 제가 병원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자, 좀 볼 건데 여러분 좀 더우면 덥죠? 그죠? 안 더워요? 괜찮아요? 더우면 그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죠? 우리 그 뭐지? 문자 아마 될걸요? 문자 보내도 돼요. 그쵸? 더우면. 그리고 졸리잖아요? 졸리면 뒤에 서서 들으면 돼요. 그죠? 우리 수업은 뒤에서 서서 듣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GS 2기 강의는 막 10대 명 서 있어. 뒤에. 10대 명 서 있는데, 괜찮아요. 조는 거보다 낫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저랑 이거를 한번 열심히 끝내봅시다. 자, 이제 연습 문제집인데 꽤 그죠? 여러분 기준에 두껍죠? 그죠? 근데 이제 2차 공부하신 분들은, 얇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이렇게 생겼고, 자, 인사관리를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인사관리 어땠어요? 공부할 때, 1차 때 어땠어? 경조보단 할 말 했죠? 그죠? 자,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인사관리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요. 이게 바로 한자로 얘기하면 일사자래요. 일. 그래서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인사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알갱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우리 회사에는 우리 조직 안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지? 이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 구체화시키고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대체 누구한테 이 직무를 맡겨서 이 직무에 배치를 시킬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직무를 시키려면 그냥 드립다 하라 그래요? 그거 진짜 못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지 기본적으로. 그쵸?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이 요런 게 있어. 내가 이거 개발시켜 줄게. 개발 충분히 시켜주고 뭐 해야 돼? 그 직무 맡겨야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뭐 했어요? 그럼 직무를 수행하고 나면 그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합니까? 자,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겠죠? 자, 그 다음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 외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기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기계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기계는 지치지 않아. 그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체력적 한계도 있죠? 또 뭐도 있어? 얘가 심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지루해.
하기 싫어. 이런 감정을 느낀단 말이지. 기계와 달리. 그래서 사람을 관리할 때는 기계를 다룰 때와 달리 뭐가 필요하다? 유지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그 동기부여 수준이라든지 이 사람이 보유한 뭐 지식기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우리 동기부여로 한정해서 얘기해 봅시다. 노력 수준. 동기부여 수준 이 자체를 일정 수준 유지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근데 이제 이 직무와 사람의 관계가 단절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양자의 관계를 단절해야 될까요? 직무와 사람의 적합성이 맞지 않을 때예요.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식기술 능력을 보유하지 않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될까요? 직무 내용이 바뀔 때야. 요즘에는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그죠? 그다음 뭐 정보통신이며 아니면은 뭐 진짜로 교통의 발달, 이거 다 기본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무의 내용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에서 요구했던 능력을 갖고 있던 종업원일지라도 나중 되면 이 양자가 어떻게 돼? 불일치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자의 관계를 이제 뭐 해야 된다? 단절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방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 직무, 사람에 대한 관리 활동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게 이제 핵심 알갱이인 거고요. 그럼 이 알갱이를 딱 놓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여기 이 알갱이를 딱 놓고 알갱이라는 말보다 그 말이 더 맞겠네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 틀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구나. 직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딱 요것만 놓고 그럼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인사관리 활동을 전개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회사는 이 똑같은 체계나 틀은 이용하되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틀을 잡고 이 틀 안에서 기업마다 세부 내용은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조금 해보실 겁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예요. 자, 문제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가봅시다. 그럼 제조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과 서비스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의 직무특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하래. 그럼 이 직무특성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이라고 하죠. 그럼 이 직무 때문에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확계, 보유, 방 측면에서 한번 논해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문제 분석해야지. 자, 그럼 이제부터 답안 쓰는 방법 얘기 한번 해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서론을 이제 쓸 건데, 아무도 이 서론의 제목을 서론이라고 잡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이렇게 잡지 않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문제를 받으면 25점짜리 문제는 5분 내로 제목을 잡으셔야 돼. 목차를 세워야 돼. 그치?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서론에는 뭘 써야겠다라는 내용을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서론부터 구상은 안 합니다. 문제가 묻는 거에 배점이 있겠지. 서론에 배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비워놔. 비워놓은 뒤에 자 문제가 묻는 게 이제 본론 내용으로 와야 돼. 그럼 문제가 묻는 건 무조건 뭐한다? 로마 자목차로 올리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묻는 거 뭐야? 제조기업, 서비스기업의 직무특성, 인사관리 방안이죠? 자 그러면 아직 쓰지 말고 두 가지 타입 있다. 자 첫 번째 타입 어떻게 쓰냐면 자 서론 잡고 자 직무특성, 자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그 다음에 인사관리 방안. 그래서 제조기업, 확, 개, 보, 유, 방. 그 다음에 서비스기업 마찬가지 확계 보유방. 이렇게 쓰는 타입 첫 번째. 그지? 두 번째 타입은 어떻게 쓰냐면 자 두 번째 제조기업. 제조기업의 직무특성, 그 다음에 인사관리 방안 확계 보유방.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기업. 자 직무특성 쓰고 그 다음 뭐 인사관리 방안 확계 보유방. 자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 뭐가 맞을까? 뭐 둘 다 맞아요. 틀린 건 없어. 틀린 건 없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 자 봐봐요. 여러분이 답안지를 첨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12,000명 응시했나? 그쵸? 12,000명 1차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30% 붙는다 할지라도 벌써 몇 명이야? 6,000명이죠. 작년에 누적 인원 있죠? 그거 합치면 몇 부야. 그죠? 그래서 1차에서 올해는 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2차 첨삭하는데
엄청나게 무리가 와요. 그래서 보통 한 2차 첨삭을 할 때 5,000부 이렇게 좀 잡고 했단 말이지, 그동안. 근데 지금 벌써 5,000부 넘어갔잖아요. 작년부터 아예 넘어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1차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험 제도를 바꿔서라도 1차에서 많이 덜어내는 거야, 이제부터. 그죠? 근데 아마 더 덜어내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엄청나게 한 5,000부 첨삭을 한다고 여러분 해봐요. 5,000부 첨삭을 하면 다 똑같이 썼을 거 아니야. 그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일 테니까. 쭉 읽을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같으면 글씨 못 알아보겠으면 짜증나 안 짜증나? 개 짜증나. 개 짜증나. 너 이 빨리빨리 지금 이거 빨리 첨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씨 막 못 알아먹겠어가지고 이 사람 답안만 지금 한 내가 20분 들여다보고 있어. 짜증나요. 여러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고 답안도 막 갑자기 요 새길로 샜다가 다시 요 길로 왔다가 요 길로 했다. 논리가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읽다가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무 많은 답안을 첨삭하고 있는 첨삭자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뭔가 생각할 걸 많이 만들어주거나 복잡하게 인지하게 만들지 마.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조기업 하나 잡았죠? 제조기업의 직무특성, 인사관리 쭉 끝! 더 이상 제조기업 이야기 안 나와. 그지? 그럼 지금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쫙 전달되죠? 그 다음 서비스 기업 잡아놓고 쭉 지금 요구한 거 썼어? 그럼 서비스 기업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 그지? 어때? 정보 전달이 단순해져. 근데 여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 또다시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서 동시에 두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경영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게?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인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안 믿기겠죠? 안 믿기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죠? 여러분 제가 짬바가 꽤 됐습니다. 그죠? 그죠? 동안이라 해줘 얼른. 동안이세요? 네요, 한번 해줘. 자, 이 나이 되면 동안이란 말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 아무튼 제가 합격하고 나자마자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짬바가 좀 많이 차서 보면은 답안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면 본인도 쓰다 꼬이고 읽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그래서 답안은 정보 전달을 단순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야. 문제를 분석했을 때. 근데 무조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썼지만 썼는데 자, 한번 해보면 그렇군. 그러면 제조기업의 직무특성.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제조기업의 인사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문제가 요구한 거 그대로 확보 쓰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쓰라고 했어? 개발 쓰라고 했죠? 그 다음 보상 쓰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유지 쓰라고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방출 쓰라고 했죠? 그대로 제목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그죠? 목차 다시 안 쓸 거예요. 왜? 어차피 동화 반복하는 건데 그리고 목차는 나 혼자 보는 건데 뭐다로 뭐 꼼꼼하게 다 씁니까? 그렇죠? 이런 데는 시간 아끼셔야 돼요. 25점짜리 문제는 목차 잡는데 2, 3분 컷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놓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이요.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얼추 뭐뭐뭐 써야지. 이제 원래는 공부하고 나면 여기에 이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잡아놓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본론 내용 잡았다라고 치면 이제부터 서론하고 결론을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서론하고 결론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서론은 일단 첫 번째 제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 멋있게 쓸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서론이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템플릿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기본 서론은 어떻게 쓰시냐면 일단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이거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중요성. 고민하지 마. 준비한 거 없으면 그냥 개념 쓰고 중요성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물어보는 소재의 개념을 파악해서 개념 써주고 그 다음 얘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요성 써주고 이게 기본 서론이에요. 자, 25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다 기본 서론으로 갈 거고요. 그럼 50점짜리 서론은 이제 환경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론도 둘 중에 하나로 가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넥스트다라고 해서 넥스트형 결론이다라고 해서 우리 전체 목차 흐름을 보다 보면 여기 서비스 기업에 이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겠지. 기본서 보면. 그럼 이 다음에 있는 논의들이 있어. 분명히 이게 제가 논리적 흐름 잡아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제조기업이랑 서비스기업의 세부적인 인사관리 내용이 이렇게 다른 거 봤지? 근데 말이야 이 다음에 이것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 수험서에 있는 다음 목차 내용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 자 내가 이거 다 보고 나니까 관리자로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하는 관리자로서의 시사점을 쓰시거나
됐죠? 자, 이 관리자로서의 시사점은 성공적 운영 방안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자, 일단 왁군 잡아놓고 이제 기본 내용 듣고 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량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서론 같은 경우에는 25점 서론이죠? 25점 서론은 2분의 1쪽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자, 25점짜리 문제에서 서론을 한쪽 넘어가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짓이세요. 왜냐하면 서론이 한쪽이 넘어가 버리면 벌써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걸 답하라고 이런 느낌이야. 언제 묻는 거 답할래? 아 이거 논탈이네. 이렇게 느낌이 와. 여러분 뭐 그동안의 몇몇의 경험을 보면 보통 서론을 딱 썼는데 진짜 서론 잘 썼어.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온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점짜리 서론. 이거는 제가 얼추 뭐 이런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때 뭐냐면 50점짜리 서론이 딱 첫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읽었을 때 얘 좀 뭐 안 해? 라는 느낌이 들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 답안을 열심히 보신대요. 근데 딱 첫 페이지를 폈는데 나가리야 서론에서 왜 이 헛소리를 하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봐.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서론에서 요지만 그지? 요지만 그리고 쟁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 쓸 것만 딱 됐죠? 이렇게 딱 접근하시고 25점짜리는 2분의 1쪽이야. 그럼 50점은요 서론 선생님 한쪽 내예요. 50점은. 됐죠? 그래서 분량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쪽 넘어가 버리면 벌써 25점인데 중원 부원한 거야. 그럼 벌써 나가리. 이거 안 본다. 뒷내용 잘 안 본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50점이든 25점이든 보통 2분의 1쪽 기준으로 많이 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떻게 돼? 뭐야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한쪽. 그럼 나머지는 세 쪽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총 25점짜리 문제이죠? 25점 문제는 분량은 4쪽이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도 오케이. 시간만 맞으면. 됐죠? 그럼 시간은요? 시간은 25분이에요. 시간 25분인데 이 안에 목차 잡는 시간은 최대 5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목차 잡는 데 있어서 최대 5분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암기가 다 끝나 있고 하면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 구체적으로 주죠. 뭐뭐뭐 써라 라고 해서 목차를 구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목차 잡는데 5분까지 안 드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2, 3분 컷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목차는 자기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한 글자만 써도 상관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기본 내용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답안에 담기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요거 중심으로 한번 같이 풀면서 볼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10분 쉬고 그 다음 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분만 쉴게요.